이제 2차 문제를 처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도도 진도지만 앞으로 공부를 지금 거의 하는데 이제 감을 어느 정도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 기출 해설서가 있고요. 오늘은 2차 지금 이거 2차 편제입니다. 처음에 1편이 있고요. 1편하고 할자로 된 문제가 있고 이론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2편은 할자로 치지만 10분 정도 걸리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3편은 지금 3편은 직접 답지에 적은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오늘 3편하고 들어갔는데 간지가 있지만 3편은 시험장에서 5분 내로 적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문제가 심의의 문제와 그리고 가진금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문제를 465페이지 465페이지 문제 가진금 문제하고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심의 문제를 적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일단 이게 놓으면은 처음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심의의 직무잖아요. 직무. 그러면 정 안 되면은 저 같은 거는 심의의 직무랑 직무 문제 해가지고 1, 2, 3, 4, 5, 6 이 정도 치고, 그 다음에 2번 근거, 원산지법, 두 줄입니다. 정확하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3조 및 4조 근거. 3. 취지 해수부 장관의 정책 신중성 지원 등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책에는 보면은 근거나 취지가 앞에 있습니다. 개념이, 그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써도 됩니다. 직무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직무를 적고 보면은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순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포중구격 등 관련 사항 심의.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인정이죠. 법 14조 품질인정 인정품 심의. 그 다음에 이제 32조죠. 법 32조 지리적 호시권 또는 포시권 심의 두 줄 껐고요. 그 다음에 56조 해수부 장관 권한은 아니지만 법 56조 또는 60조의 LMO 등, 그 다음 법 69조 70조 협삭 심의, 그 다음에 법 71조 지정해역 심의. 그거 나서 이제 적어야 됩니다. 적을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적기 위해서 여기 공간이 남아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7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막말해요. 7번 법 원산지법 제 10조 및 4조에 따른 원산지 관련 공개사항 등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다음에 8번 품질인정 등 심의의 의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등, 항상 등을 적으십시오. 다 못 적으니까. 이거는 5분 안에 적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12개 중에서 이 7번하고 마지막 8번, 12번은 적으라 했잖아요. 무조건. 의장이 붙이는 거지 해수부 장관이 붙이는 게 아닙니다. 1차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만 칸에만 들어본다면은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교수는 봅니다. 물론 답지에서는 칸막이 두세 줄에 빼줘야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진금입니다. 다양하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는 게 꼭 그 틀의 기준에서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80선 465페이지입니다. 자, 가진금입니다. 그 다음에 1, 부가 기준. 부가적, 아니면 또 기준. 위반의 횟수가, 횟수 및, 연도가 2년에 2회 이상 위반 시 적용. 그 다음 2번 근거 분산지법 분산지포시법 제6조의 2 구조. 그 다음 3번 가진금 개념. 도매상 등 판매자의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위반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면서 수산물의 소비자의 식생활에 안정 등 지원 정책이다. 지원하는 제도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제도이다. 4번 가진금 부과 구간. 1번 100만원 이하는 위반 금액의 0.5배. 2번 구간별 부과 생략함. 3번 6천만원 초과 는 위반 금액의 4배 단 3억 초과 금지. 그러고 나서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5분 안 걸립니다. 이 정도 적으면. 제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말 안 하고 쓴다 그래서 안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순서를 바꾼 거고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저래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을 보는 시각에서는 부가 기준도 중요한 얘기지만 같이 묶어도 됩니다. 부가 기준 및 근거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진금 개념은 굉장히 최근에 신행정 제재벌 중에서 행벌은 아닙니다. 가진금이나 같은 거는 국가에서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영업하는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공판장에서도 이득이 되면서 국민한테도 이득이 되는 제도가 가진금 신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진금 부과구간. 결국은 우리가 가진금 부과구간 이렇게 구간별로 있지만 다 암기가 안 된다면은 100만원 알로까지는 외웠을 거 아닙니까? 0.5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60만원 초과하는 것은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앞에 구간이 3배가 있을 때는 60만원 미만이 돼가지고 미만인가? 그때 됐죠. 초과는 포함되나? 포함 안 되나? 초과는 포함됩니다. 60만원 초과니까 포함되고 앞에 3배가 될 때는 60만원 미만이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이 빠졌기 때문에 초과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60만원부터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4배가 들어가면서 3억 초과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적었잖아요. 근데 이걸 뭐 하는 연습을 해줘야만이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처음 1차인데 어떤 분들은 2차를 준비 안 하고 끝나고 7월 20일 날 끝나고 나서
100일 안 남았습니다. 8, 9, 딱 100일 남았습니다. 시험 보고 나면. 올해는 11월 2일이니까 100일 동안에 2차를 적는다. 힘듭니다. 저도 2차를 공부를 했지만 2차가 이 수분사에서 가산점 3점을 주고 수산상시 그 손해평가인까지도 줍니다. 특히 수산 공무원에 가산 3점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2차 정rin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수하고 품질 전후 같은 어떤 그런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된 게 거의 65%에서 75%입니다. 앞이든 이제 공부해 뭡니까? 농수산 법부터 유분산지 법까지 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수하고 전후 품질 관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식품공전이라든지 그거는 작년에도 공전에 마지막에 놓아가지고 뭐 정밀검사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놓아한 게 있지만 그거는 전공자들한테 좋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 근거되는 65에서 75%에 대한 법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놀만한 거는 찍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는 적어야 되고. 그리고 1문제하고 저는 이제 가태로까지 갑니다. 가태로는 1차도 놓고 2차도 노는데 지금 1차에 가태로 놓은 게 원산지 포시에 관한 포시사항 12개 중에서 뭐 연포탕이라든지 낙지 같은 거 이어가지고 가태로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2차도 놓고 1차도 놓았습니다. 토탈 오늘날까지를 공부할 때는 뭡니까? 해수부가 2030에 보면은 수산 지원에 이제 보존, 지원, 관리에 관한 그 시각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공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유통법에 관계돼 가지고 4단계, 6단계에서 중간 도매상을 없애면서 4단계를 해 가지고 현대화시키겠다는 그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해수부 정책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수산물 유통론에 보면은 1억제, 수산물 1억제. 물론 단순하게 1억제에 보면은 그 11개를 암기하고 요번에 또 몇 개 암기되고 뭐 굴비나 생굴이 작년 12월 1일부터 1억제를 사용한다.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 같이 보이 됩니다. 그거 보면은 수산물 1억제에 대한 등록의 제도가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는 국민의 식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든지 위험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등록을 시킵니다. 그게 현재 11개 되지만 올해 3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굴이라든지 굴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작년부터. 그러면은 법이 바뀌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도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개념으로 관리하는 차원 그리고 나서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당장에 관계되지 않았지만 만일에 좀 더 여유를 가지면은 심의의 직무안에는 또 하나 열 수가 있겠죠. 심의에는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법 제10조에 보면은 10조 관계돼 가지고 심의를 붙일 때는 방사능 같은 거를 그 수산물을 만일에 유입된다든지 유출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됐을 때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기 전에 심의를 붙여 가지고 법 사조에 따라 가지고 이 심의입니다. 심의에 붙여 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이 심의의 위에 장은 누굽니까? 여기는 심의의장이지만 위에 행정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해수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56, 60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지만 결국은 심의 업무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의를 해갖고 얘 56조, 60조 관계되는 건 누구한테 줍니까? 해수부 장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한테 심의를 주는 겁니다. 심의가 우리 이렇게 의견이 났는데 알아서 하세요. 심의하면은 뭐 해수부 장관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구속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반대가 되려면 정확한 사유를 제시한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격 요건 같은 거는 이 수산물에 농수산물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 그래서 안 놓았지만 1차든 2차든 관계되는 거고 2차가 안 놓는다면 1차에 놓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놓으면 의장이냐 해수부 장관이냐 이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11호하고 12호가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적어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거 쭉 적으면서 덩이란 말을 적잖아요. 그죠? 2차 적을 때. 그러니까 12개 중에 덩이라 했기 때문에 몇 개 썼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적었어요. 나머지 등에 4개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 모르면은 그 등이란 말을 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등이란 말을. 하여튼 그 등이란 말을 저는 습관적으로 적습니다. 신중성, 지훈, 등이잖아. 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취지는 해수부 장관의 정책 신중성을 지원한다. 정책 결정할 때 신중하게 심의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한번 저 심의에 거침을 해가지고 여론도 좀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위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거치는 게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가 기능을 하는 게 심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못 적으면 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는 등을 쓰는 걸 공략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법 구정이 있는데 등을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여기도 등을 썼잖아요. 복지는 사항 등.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12개를 적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쓰는 걸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저기 취지 예. 취지를 그걸 빼고 예. 그 심의 구성에서 구성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위원장은 누가 한다. 네, 이게 말을 되죠. 있다 그러면은 저 심의의 구성도 괜찮습니다. 심의의 구성하고요. 매진서 네, 구성하고 또 위원장. 분과위원회. 네, 분과위원회. 예, 위원회 구성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같은 구성이 3개가 있는데 기획제재 기획하고 뭐 제도 개선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리적 포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리적 포시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심의에 구성하고 비슷하게 따라가지만 안에 어떤 그 스님도 심의에 구성을 하는데 이 심의의 구성을 장관할 때 호선한다, 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됩니다. 물론 1차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적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내가 보완된 게 뭘까? 그래서 이거 몇 번을 적다 보면은 처음에 이거 하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계속 달라져요.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법을 읽어보고 또 한번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오늘 가진금하고 심의에 관계된 거 가지고 계속 적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2개만 적다 보면 2차 적는 게 습관화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진짜 암기만 돼 있으면 바로 적어 들어가는 겁니다. 습관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적는 데는 순수가 없다. 물어보는 거는 심의 직무 여러 간단하게 물어봐. 얘가 포인트면 얘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대다수 사람들은 2차 안 적은 사람은 요것만 적고 놓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요것만 하면은 다른 게 지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도 지금 그 형님이 질문할 때 심의의 구성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도 생각이 안 났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안 적다 보면 심의 직무 12개 애만 기억하고 빠지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기억의 한계가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허점이 놓는 거예요, 허점이. 근데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심의 직무에서 키워드는 심의의 직무 12개 중에서 어떻게 적을까가 포인트겠지만 관계되는 걸 뭐를 더 적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다양하게 넓게 안 하고 좁게 해버리면 얘가 12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금도 보면은 이 구간만 할 게 아니고 이 가진금의 개념부터 2년에 한 번 2회 이상의 위반시 적용한다. 간단하게 적으면서 들어가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나 가진금 개념. 저는 행정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을 수가 있겠지만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가진금에 관해서 설명해라 했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구간을 설명해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넓게 적으라 했어요. 넓게 적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가진금은 횟수하고 이게 포인트죠. 그러고 나서 이거잖아요. 국민의 재산에 침범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는 원산지 포시법 제6조 2니까 6조 위반, 그러니까 그 원산지 포시의 거짓, 위장, 혼동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가진금이 들어가는 거지. 5조 원산지 포시에 관해서 위반해가지고는 가진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간 나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6조의 2라는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뭘 적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만약에 가진금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진금의 개념과 개념 또는 구간, 금액 구간 등 설명해라 이런 말을 적었다. 넓게 적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하나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만 구간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근데 교수들은 이 5점짜리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진 거, 부가, 구간,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만일에 암기가 했는데 시험장에서 아차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칩시다. 기억이 안 나버리면은 이게 기억나면 여만 적어도 그래도 5점을 받으려고 노력되겠죠. 교수도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만 그 암기해가지고 이걸 개념 없이 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그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베이스를 먼저 깔라고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근거법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물어볼 때 그냥 구간을 가진 거 금액 구간에 대해서 설명해라. 다른 데 보면은 저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도 그 가지금이 있거든. 그것도 구간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올해 1차까지 놓으면 짜증나지만 근데 그런 걸 지금 올린다는 게 있으면 그 시행령 저 유통 가격 안정법의 시행령 별표 같은 거 올려놨거든. 가지금 구간이 있구나. 왜 도매시장 같은 건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이런 거 있구나. 그 정도로 한번 봐놔야 결국은 공부할 게 많다 보면 그걸 놓칩니다. 그래도 2차든 1차든 찍어낼 수가 있다는 거,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습관화되면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가지금이니까. 다만 도매시장에 끄는 금액이 크니까 덩치가 크다. 금액이 크겠죠. 근데 가지금은 이렇게 3억 초과 못하고 몇 단계가 다 있더라. 그러니까 몇 개만 딱 암기해놨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까 말대로 5점짜리이기 때문에 찍어서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도 아니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가진금의 부가 관련하여 금액 구간을 설명해라, 적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적어도 답답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것도 되지만 이거하고 이제 관계되는 것도 예상되는 문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찍었지? 이거 네 찍어서 올리라 카페다. 안 찍었어. 이거 안 찍었어. 찍어라. 찍어서 올려. 찍어 올려라 이거는. 왜냐면 이게 지우시면 끝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쪽에 서울국에 올려가지고 계속 바라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포괄적인 문제는 네.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대제목이 그렇죠. 한 4개 정도는 그렇죠. 나와야 되네. 그렇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찍을 때 하나 찍는 두 분 정도 찍어라. 그러고 올리라. 하나는 날아간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봤을 적에는 5점짜리가 직설이 많죠. 그렇지. 직설적으로 그것을 직설적인 것을 자, 물어보는 그러면은 것을 중심으로 하되 이 페이지에 작년에 지금 작년 문제를 볼게요. 법에 230 몇 페이지인가 볼게요. 법은 지금 232페이지입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은 담당식이 있고 정리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밖에 뺄게요. 232페이지가 부산팀에서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부산팀에서 보면은 수산 쪽에 전공이니까 뒤쪽에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법 쪽에는 가지만 이 친구들을 보면은 부자도 된 사람들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좀 많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포장 세미드레스 작년에 24번 내볼게요. 247페이지입니다. 24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물론 이 문제는 3점밖에 안 줬습니다. 어루를 이용하여 수상강공법에 제소할 때 여러가지 어체 전체를 한다. 어체 전체를 이용하는 세미드레스, 드레스, 필레드로 소술하십시오. 딱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3점만 주면서 1.1점. 그러니까 세미드레스, 드레스, 필레 됐는데 세미드레스, 드레스. 그러니까 어체에 관계되는 거와 필렛이 관계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적습니다. 답을 이렇게 안 적는다고요. 저는 이게 점수도 안 줍니다. 완전히 제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보세요. 24번 문제가 3점짜리 아니지만 3점이지만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넓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24번 문제. 정확하게. 이거 찍어서 올리면 돼. 찍을게. 이제 2차 문제를 오늘 좀 문제가 하려고 했는데 한번 조금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24번은 세미드레스와 드레스 필렛을 합니다. 그러면은 드레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레스죠. 드레스. 그리고 필렛입니다. 필렛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어체와 어육에 있습니다. 어체와 어육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체는 아내의 머리를 잡고 아내의 머리를 잡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필렛부터 척커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육입니다. 근데 그 안에 머리니까 저 라운딩, 처음에 라운딩이죠. 이제 온 겁니다. 라운드. 그 다음에 안에 머리니까 세미 드레스. 세미 드레스. 세미 드레스는 안에니까 아가미 제끼고 내장을 제낍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 드레스입니다. 드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가미 제끼고 내장 제끼는데 여기서 머리까지도 제낍니다. 그 다음에 그 자꾸는 팬 드레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머리에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본을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자꾸니까 지느러미 제낍니다. 그리고 꼬리를 오십니다. 이깁니다. 그 다음 필렛은 이 어체를 2펜이나 3펜 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척커라든지 청크하고 스테이크와 같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운딩도 있고 뭐 살쟁이처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문제를 물어봤고 세미 드레스를 물어봤고 드레스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만 적어도 3점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들이 만일에 지금 공부하는 사람 출제자가 들어가 보십시오. 세미 드레스 어체에서 라운딩에서 아가미와 내장을 없애는 것이 세미 드레스를 한다. 드레스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머리까지 없앤다. 그러고 나서 필렛은 어육 처리 중에서 어체 처리를 2펜, 3펜 뜨기로 하는 것이 필렛이다. 그러면 3점 줄까? 형님 주겠어요? 저는 안 줍니다. 차계 상태는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교수가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 어디고 뭡니까? 왜 어체 어육의 처리를 하느냐입니다. 결국 뭡니까? 수산물의 특징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수산물의 특징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다른 성분도 탄수화물에도 지질도 많겠지만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공이라든지 어떤 포장을 해가지고 장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 잡자마자 바로 식생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식생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거리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수산물의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징이 들어가고 가공하는 단계가 어체와 어육 관계가 있는데 어체는 이런 관계 중에서 네가 물어본 거는 세미 드레스와 드레스를 물어봤고 어육에서는 필렛 이하에 스테이크라든지 굽는 겁니다. 스테이크라든지 찹이라든지 그라운딩이 이렇게 살징이 하는 게 있더라. 그 중에서 필렛을 물어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필렛을 답을 하지만은 관계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적어 놓으면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필렛 스테이크 등이 있는데 니는 물어보면 이거지. 그러고 나서 왜 지금 어체 어육 처리를 하니 이런 것까지 간단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2차 공부하고 하는 사람. 이 답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되고, 물론 저 후배들한테 강의 같이 하고 적으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그것만 하고 말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리한 어체를 이 3장 뜨기 한 6편이다. 척거 있고 스테이크, 다이스, 찹, 슬라이스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는 건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스테이크. 이제 올해는 이런 거 노는 것보다도 어체 어육에 대해서 개념을 적으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왜 가공하는 수산물 특징에 의해서 왜 가공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답은 있잖아요. 2차 서술에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석한할 때 내가 지금 어체 어육을 물어봤다 해가지고 얘만 적을 생각하지 말고 왜 지금 할 수밖에 없냐 이걸 왜 문제를 냈을까 출제자 의도가 뭘까 수산물의 특징에서 들어온 겁니다. 수산물이라는 것은 수분이 어떤 것들은 93%까지 있습니다. 바다에서 놓자마자 죽습니다. 죽고 부패로 바로 들어갑니다. 방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공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기술하는데 어체 어육이 되는데 저 같으면 좀 더 이거 적으면은 저는 이제 간세사고 하기니까 이 수산물 쪽에 이제 또 그 수하고 분지 말고는 다른 또 전문이 있잖아요. 저는 그 HS 무역을 할 때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까지 적습니다. 최근에 안 봐서 그래서 올린 거 있습니다. 무역을 할 때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HS 품목별로 하는데
품목분류를 합니다. 그래, 품목분류 1번 만들어면 한 5분에 적어서 칩시다. 여기서 보면은 1. 하루는 무역을 할 때 0301로 합니다. 2번 그리고 선어 그리고 냉장어입니다. 안 봐서 컴퓨터 안 봐서 컴퓨터 올려놨습니다. 0302입니다. 여기서는 필렛 등 제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도 고민 중인데 3번 냉동어입니다. 030입니다. 역시 필렛 등 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의미가. 그 다음에 얘는 쉽게 말해서 원 라운딩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가공을 안 했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4회부터는 가공호입니다. 23이죠. 4종. 얘는 필렛던 가공입니다. 가공호입니다. 가공호 할 때 HS 코드입니다. 얘는 가공을 안 하고 그 상태로 가지고 온 겁니다. 얘부터 가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를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양식을 안 하면 바로 가져가서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떤 그 운송 부담이 많죠. 그 다음에 선원 냉장고 같은 거는 역시 가공을 안 하기 때문에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어체나 이걸 처리하는데 보면 나가면 내장이나 머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럼 애들은 그 기능식품 해가지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경제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간세 같은 세금도 작겠네요. 얘는 바로 제품이 되겠네요. 비싸겠네요. 저 H에서 그 간세율을 얼마인지를 아직 못 봤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가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 이 말까지도 적을 겁니다. 많이 논다면. 교수들은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리 수산물 거지만 수산물 완전 전공자는 법을 몰라도 그 수산 경영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무역이라는 어떤 그런 걸 한두 시간, 3시간 이상 적어 3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수들은 몰라도 저는 전공자잖아요. 제가 알 거는 적어야죠. 딱 왜? 이걸 전문에서 1점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거 뭐 심장에 이거 다 적겠습니까? 하루 0301 이하 선어, 냉장고, 가공어 등으로 이렇게 HS 코드로 해가지고 무역에 활용된다. 이렇게만 적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HS가 97류까지 있는데 그 중에 036과 수산 어패류가 관계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공식품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가공식품들은 가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끄고.